안녕하세요. 나정문입니다. 오늘은요, 고추를 가식을 한 지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거는요. 자, 이제 발화를 시켜서 씨 뿌리기를 한 고추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같이 한번 그 과정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 18일날 고추 씨를 17일날 뿌리고 이제 18일날 아침에 가서 어느 정도 자랐는지 모습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온재를 열고 어느 정도 하우스 온도가 올라올 때 이제 이 속비닐도 좀 벗겨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싹들이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노릇노릇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상토가 이제 마른 데들 보시면 이렇게 상토 표면들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요. 이제 이 싹들이 올라오면서요. 그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온도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온열선 그 온도 조절기인데 18도 설정 온도가 18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 18도 이상 온도가 현재 온도가 20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18도를 올라가면 온열선 이 히터 부분이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죠. 이 히터 부분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이 현재 온도가 뭐 17도나 15도 야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히터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 보시면 가운데 쭉 늘어놓은 이 온열선에 열이 들어가면서 이 모들이 싹들이 자라나기 좋은 그 온도들을 유지를 해주죠. 그래서 이 온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첫날 21도, 그 다음에 이제 싹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20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13도에서 15도 정도로 온도를 계속해서 다운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20일까지는 지금 이런 모습이죠. 20일까지는 이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싹들이 이제 올라오려고 막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17일날 씨앗을 뿌려서 한 3일 정도 경과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1일이죠. 어저께인데, 어저께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상토를 뚫고 올라온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토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작업이 하나가 또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싹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상토들이 붕붕 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그때 이 싹들이 빨리 햇볕을 볼 수 있게 조금씩 이렇게 부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들어올리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 살짝 콕콕 찔러주면 이것들이 이제 그 잎사귀 밑으로 다시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얇은 이쑤시개 같은 그 쌀이빗자루 가지를 하나 꺾어 갖고 해주는데, 그걸 이제 보고 계시던 형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쳐서 다 부셔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처음에는 한 판, 두 판 정도, 좀 조금 성장이 빠른 모들이 이렇게 두 판 정도가 이런 모습을 어제 보이고, 오늘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 이제 이 형수님 같은 경우는 손가락도 가늘고 힘도 많이 안 쓰시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해서 하시는데, 이 남자고 손이 둔하고 힘이 있다 보니까 이 싹을 자칫하면 다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꺾이거나 뭐 이렇게 힘이 좀 과하게 되면. 그래서 이 농촌일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여자가 또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가족분들이 귀농하셔서 뭐 여자가 해야 할 일, 남자가 해야 할 일을 나누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형수님은 손으로 이렇게 부셔주시고, 저는 그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물을 한번 살짝 다시 뿌려줘 가지고 그 부셔진 들뜬 상토들이 가라앉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금 하우스에 가서 해놓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육묘기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모판을 보시면 이렇게 상토가 약간 하얗게 말라 있는 모습들이 보일 건데 이 모가 어렸을 때 수분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모가 너무 과습하고 고온이 되면 잘록병이라고 그러는데 익꽃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가 줄기 허리가 잘록해지면서 살질 못하고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죽지 않을 정도의 물 조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되겠죠. 어린 모를 키울 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물 줄 때 보셨던 그 물 조리개를 가지고 양을 잘 조절해서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햇빛이 강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이렇게 비닐로를 덮어주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이 햇빛과 수분 조절 그리고 온도 조절은 어린 모를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흙을 이런 식으로 잘게 부셔줘야 되는 이유들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싹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속에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 상토가 지붕 역할을 해주면서 햇빛을 잘 못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잎사귀 끝이 노랗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앞쪽은 어저께 그 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햇빛을 보니까 잎사귀가 약간 녹색으로 이제 살아난 모습이 보이고요. 이 뒤쪽은 이제 오늘 흙을 톡톡톡톡 쳐서 부셔준 건데 보시면은 떡잎이 이렇게 노랗게 나온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빨리 이렇게 상토들을 가라앉혀 줘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충분히 쐴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붕 역할이 돼 있는데 이 잎사귀들이 빨리 허리를 펴고 줄기가 허리를 펴고 여기 지금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모습 보이죠? 요것도 지금 상토에 눌려 있던 건데 이렇게 톡톡 찔러서 부셔주니까 이제 내일 되면 이렇게 반듯하게 허리가 펴질 거예요. 줄기들이. 이거를 빨리 제거를 부셔서 잎사귀가 이렇게 노출이 되게 안 해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잎사귀는 계속 이렇게 땅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줄기가 자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쭉하게 U자형으로 길게 자라게 되죠. 모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밀모졌다고 하는데 줄기가 이렇게 길게 그 햇빛을 못 보고 계속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햇빛을 보기 위해서 줄기가 계속 커지다 보면 이 모 대공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잘록병이라는 그 병도 빨리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줄기가 약하게 되면 봄밭에 정식을 했을 때도 굉장히 이 나무가 자라는 게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를 키울 때는 짧고 단단하게 야무지게 키워야 되는 게 그게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육묘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오늘 오후에 하우스를 덮으러 가면 웬만큼은 다 올라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가 어릴 때는 수분 조절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록병이 오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대낮에 있는 보온 덮개도 가급적이면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지만 모가 습하지 않게 과습하지 않게 잘록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 진행했던 부분들이 그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 기술원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한번 볼게요. 아직 안 열렸네요. 자,
이게 이제 고추를 기본적으로 키우는 그 과정인데 농사 작업 일정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간략한 파일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보통 재배라는 거는 뭐냐면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그 재배 방식을 보통 재배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걸 보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들을 저는 폴더마다 제가 심고 싶은 작물들을 보시면은 하나씩 다 받아져 있어요. 올해 농사를 지을 것들을. 그러면은 이 1월 상중하 이렇게 나누죠. 10일에서 20일, 20일에서 30일. 그래서 열흘 단위로 상중하로 나누게 되는데 이 온상 설치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화기 육묘기가 있잖아요. 2월 중에 씨앗을 발화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씨앗이 올라오면 육묘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은 자 볼게요. 정식기가 4월 하순까지 가는데 여기는 조금 추운 지역이라 늦서리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상순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육묘기는 보통 75일에서 90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그럼 지금 육묘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발화기 육묘기 과정이 2월 하순까지 갔으니까 이 정도에서 육묘기가 진행이 되니까 90일 5월 상순까지 90일 육묘기간은 충분히 거쳐서 이 지역은 다른 따뜻한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이쯤 되면 이제 개화기로 들어가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하니까 10월 하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육묘기가 75일부터니까 지금이 2월 중순 끝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쵸? 75일부터니까 4월 하순부터는 정식을 들어가도 되는 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표 하나를 가지고 1년 농사를 온상 설치하고 파종하고 이식하고 정식 들어가고 지주대 설치하고 유인 작업하고 풋고추를 수확하고 붉은 고추 수확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과정 속에 웃거름은 꽃이 피는 시기 개화기에 맞춰서 웃거름을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고추를 한번 따내고 난 다음에 풋고추를 수확하고 나서 2차 웃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계속 꽃이 피고 고추가 달리고 꽃이 피고 고추가 달리고 이 과정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고 나서 붉은 고추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웃거름을 한 번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요거만 잘 따라해도 농사가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그 지난번에 병해충 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병해충에 관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걸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모잘록병, 이꽃병이라고 그랬죠. 잘록병. 그거에 대한 병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을 밭에 심는 거를 너무 지연시키면 생육불량이 일어나요. 초기에.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정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5월부터 봄장마 가지는 시기에 습해, 돌림병, 역병, 탄저병 이런 병들을 조심하라는 거. 근데 요 때쯤 되면 아마 그 병해충 관리 사이트에서 문자가 날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배나방이라든가 이런 충에 관련된 문자 서비스. 그래서 요 5월 정식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병해충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 문자 서비스 신청하는 거 가지고도 이 뒷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예의주시하지 않더라도 그 문자만 잘 따라가면 고추 농사를 얼마든지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3월하고 4월, 5월 초에는 가뭄이 심각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초보자라고 그래도 농사 짓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농사를 진행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준비를 하시면, 일단 뭐 소량 농사를 할 때는요, 대량 농사 짓는 사람보다 관리가 더 잘 돼요. 왜냐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고추 농사 재배 면적이 2,4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를 키우고 있는 양이 그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150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150평 그 관리를 할 때는, 하다못해 벌레가 잎사귀만 갉아먹는 것도 보여요. 150평에 이제 그 고추 농사를 하다 보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밭이 면적이 커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좀 조금 세밀한 관리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큰 관리는 하시면서 소득을 좀 높일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고추 농사 진행은 여기까지 큰 순서의 그 시기에 약간 늦었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소식은, 지난번에 왜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농민이 제안해서 지원 정책을 만들어 보자 하는 부분들이요. 그 이후에 제가 제안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6차 용복합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해가지고 서류를 뭐 몇 가지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거는 지난번에 보셨던 내용이죠. 뭐 청년기농, 은퇴기농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기농인의 집을 지금 정부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과, 그 제가 이제 거주하는 마을에 이쪽에 폐교가 있는데 거리는 얼마가 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국공유 유휴지가 이렇게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총 33페이지짜리 33페이지짜리 제안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아쉽고 불편하고 자꾸 이렇게 좀 이것만 좀 개선이 되면 열심히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제안들을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제가 볼 때는 즉각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그 제안한 그 제안들이 연장이 됐다는 거, 민원이 답변이 왔다는 거, 그리고 또 오늘 제가 9시 10분 나오죠. 오늘 제가 최종 이 제안서 33페이지짜리 제안서를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바로 국민신문고 기하의 제안이 정상 신청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군데로 넣었어요. 국민신문고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 그 두 군데에다가 그렇게 신청을 해봤습니다. 한번 뭐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또 실망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안했던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은 2월 21일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 정부에 운영하는 게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귀농귀촌 교육 단계에서 좀 우리 처음 이제 귀농하려는 분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더니 이렇게 그 변경된 또 뉴스레터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용을 종합 정리해 놓은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할게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뭐 농촌 전통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농산업 직업, 농산물 디자인, 전통 지식, 뭐 6개 분야에 234건을 한 번에 습득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 그런 뉴스레터가 또 받아보게 되니까 자꾸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농민이 제안을 하면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줄 때,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우리는 보다 다양한 제안들을 빨리빨리 집어넣고 제안을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레터라는 거를 농촌진흥청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받아보시는 게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자, 이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새농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웃 신청을 해놨는데 이웃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새농이가 어디 갔나요? 여기 나오네요. 자, 이 새농이라는 사이트를요. 이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새농이라는 그거를 검색을 한번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저는 여기서 이런 거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레터하고 비슷한데 카드 뉴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기 쉽게 간략하게 이렇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해주는데 제가 주로 여기서 보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새농이 알짜 정보 뭐 이런 정보들도 있고 많은데 저는 주로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새농이 정책 정보. 이 새농이의 정책 정보를 보면은 굉장히 보기 쉽게 간략하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 유익한 것들이 이런 거 있어요. 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바뀌는 제도들, 바뀌는 법령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업무 계획을 2월 12일 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뉴스레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했던 내용인데 그때 제가 뉴스레터에서 찾다가 못 찾은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쭉쭉쭉쭉 볼게요. 이런 것도 괜찮죠. 농지은행 매입 방식을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실패를 줄이기 위한 창업 컨설팅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시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술 아이디어 바탕에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안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자, 이거 보시면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수요 중심의 도시지역의 귀농교육을 개선합니다.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 이런 것들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게 좀 지난번 제가 제안했던 거하고 어떻게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바뀌는 이런 주요 뉴스들을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겨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난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여러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달라지는 주요 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보가. 그래야 빨리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만. 자, 보시면 달라지는 제도들 굉장히 좋은 것들 많았어요. 저는 볼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 보시면 지금 달라지는 주요 제도가 4탄까지 나왔어요. 주요 제도 1편, 2편 내려가서 보시면 3편, 그죠? 네. 3편까지 나왔나요? 네. 3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관심 있게 잘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너무 많이 어수선한데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출들 자제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빨리 이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잘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잘 그 방역센터 지침을 따라서 협조를 해서 하루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런 슬기로운 지혜들을 짜 모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가급적 집에서 가족들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시고요. 자, 또 새로운 소식, 다음에는 이제 고추밭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정물이었습니다.